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몸에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또 관절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싶습니다. 실제로 몸무게가 1kg 증가하게 되면 무릎의 하중이 4배 이상 증가할 정도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체중이 관절 그리고 또 척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체중이 증가하면 허리도 더 아픈 것 같고 또 무릎 통증도 심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왕왕 보게 되는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체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체중이 1kg당 내가 무릎에서 받아들인 하중이 한 4kg 정도, 4배 정도 더 증가를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체중이 증가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런 단순한 기계적인 무게 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몸이 만성 염증 상태로 간다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때 내가 뭔가 대사 기능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대사 기능이 좋지 않으니까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면 만성 염증 상태로 귀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내 척추나 관절이나 이런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척추에 디스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훨씬 더 통증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관련된 궁금증들 많습니다. 많이 받아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내 허리는 항상 어떤 운동과 그다음에 움직임의 축이 되죠. 근데 평소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체중에 비해서 뭔가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면 그 동작을 할 때 아무래도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겠지만 움직임을 할 때 척추에 무리가 훨씬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면서 부하가 많이 걸리고 허리 쪽 그리고 골반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우리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허리 밑에 있는 무릎 관절, 특히나 무릎 관절 쪽에 관절염의 소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면서 허리가 아프고 움직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부하가 더 많이 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체중이 늘어나면서 발목을 최근에는 더 많이 삔다라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어떤 추나 교정을 통해서 내 몸 밸런스를 다시 또 찾아놔야 되는 거고 상부 쪽으로 올라갔을 때도 어깨 관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체중이 늘어나고 내 몸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팔을 그만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그다음에 위쪽으로 뭔가 올릴 때 이런 동작들을 할 때 허리에서 제 기능들을 해주지 못하니까 팔이 훨씬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더 큰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통증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고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신 분들은 허리 쪽의 통증과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관절들까지 같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화면을 통해서 궁금증에 대한 풀이를 좀 들어봤는데 어찌됐든 이제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혜윤 씨.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여름 유독 더웠잖아요. 그래서 원래 겨울에는 살이 찌고 여름엔 좀 살이 빠진다라는 이 공식이 더워서 실내 활동만 하면서 깨졌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활동하는 분들이 워낙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서 체중 증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환자군이 두 가지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바디 프로필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들어요. 네, 맞아요. 내 몸을 최대한 멋있고 이쁘게 만들어서 좋은 사진을 한번 남겨보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본인의 몸에 집중을 하셨던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외부 활동도 적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들도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활동량도 줄어들고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체중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마음을 놓으신 분들이 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예 양극단으로 치우친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되고 비만으로 이어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 염증 상태로 가고 척추 질환에 무리가 가고 이렇게 병원에 오셨던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정말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더운 여름이 되면은 찬 음식 많이 찾게 되고 또 단 음식도 많이 먹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만나보죠. 네, 맞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몸이 냉해진다라고 한방에서는 인식을 하죠.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풀어본다면 내 몸에 차가운 음식들이 들어가서 체온을 식혀주는 역할들은 하겠지만 순간적으로 차가운 음식들이 들어가면 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은 온도가 많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초 대사량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비만 치료에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몸이 차갑게 될수록 기초 대사량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되고 평소 때 소모하는 우리가 기초적인 소모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열량을 섭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때보다 체중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많이 복용을 하시죠. 이 보양식이라는 게 결국 속이 냉해져 있는 이 부분들을 따뜻하게 만들므로써 기초 대사량을 올리고 체력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고 꼭 차가운 음식이나 아니면 몸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시지 말고 보양식이나 아니면 따뜻한 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올여름 차고 단 음식, 이 아이스크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가볍잖아요. 헤비하지 않고 뭔가 입가심으로 딱 먹어주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게 살이 뭐 얼마나 찌겠어. 이런 생각으로 자꾸 더 먹게 되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체중 증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식이요법이라고 네. 다들 알고 오는 계시잖아요. 그렇죠. 식이요법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간단합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탄수화물 중에서도 가공된 식품들, 가공식품에서 당 수치가 순간적으로 내 몸에 혈당량을 올려버리고 네. 그 다음에 혈당량이 올라가면 그만큼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슐린을 많이 분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조직들은 과도하게 인슐린이 들어오니까 호르몬에 대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 과정들에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과도하게 들어간 이 당분들은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되겠죠. 이 축적을 하는 장기들이 간이나 아니면 근육이나 아니면 지방 세포들에 축적을 하는데 이때 축적을 하는 과정 중에서 AGE라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염증 물질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방 세포 자체에서도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래 물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몸의 전체적인 만증, 염증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화기를 또 차갑게 만들게 되면 제가 아까 기초 대사량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방적으로는 자 결국 음식이라는 것들은 내 위장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잘 분해가 돼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찌꺼기가 쌓인 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습담 또는 담적이라는 표현을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담적이라는 것들이 내 몸에 쌓이게 되면 썩어버리는 거죠. 썩으면서 안쪽에서 독소를 분비를 하고 그 다음에 비만이 결국 바람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내부 장기들은 따뜻하게 유지를 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가지고 음식들을 소화시켜낼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정말 살찌는 체질이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체질이 이 영향을 미치나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크다라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은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고 몸이 따뜻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어느 정도 소모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인슐린이 갑자기 분비될 수 있는, 당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내가 어느 정도 캐퍼시티가 되는 거예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먹고 갑자기 먹고 폭식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평소 때 운동량이 적고 기초 대사량이 낮은 사람들은 조금만 들어와도 찌꺼기가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체질들이 비만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 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이 하체 비만 정말 여성분들의 정말 오래된 고민들 중에 하나죠. 근데 하체 비만이 생기는 경우와 그다음에 상체 비만이 생기는 경우들, 아니면 체간부, 몸통 쪽에 살이 찌는 경우들, 이런 식으로 다 틀리게 됩니다. 체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도 사실이고요. 하체 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체지방을 저축하는 부분들이 왜 그 부분들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뭔가 쌓아 있을 때 에너지를 나중에 소모하기 위해서 지금 내 지방으로 축적을 해놓게 되는데, 이때 엉덩이 쪽이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에 하체가 많이 쌓이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차가운 쪽이고 소음인 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도 정말 많이 필요할 거예요. 어차피 소음인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상당히 차갑기 때문에 이 차가운 체질을 다시 또 뜨거운 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운동만 가지고는 좀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추나 치료를 통해서 하지 쪽으로 림프나 아니면 골반 쪽에 균형을 맞춤으로써 혈액순환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 첫 번째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체 쪽을 데워놓는 이런 한약들을 사용을 해서 내 체질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면 체중 감소에도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원장님,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체질 개선을 하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하체 비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상의학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음인들한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비만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소음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몸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요. 그 중에서도 하체 쪽으로 훨씬 더 차가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인들의 이제 한약 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몸을 데워주기도 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차가운 기운들을 한약으로 따뜻하게 데워주기만 해도 전체적인 컨디션도 높아지고, 컨디션이 높아진다는 게 뭘까요? 기초 대사량이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체 비만을 충분히 탈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체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윤 씨, 오늘 얘기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요리할 때 에어프라이기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요리가 짠하고 또 맛있게 완성이 되는데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그 기름기를 좀 쉽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밀가루 이용하시면 이 기름이 밀가루에 엉겨 붙어서 아주 말끔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